주변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삼으면서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한 뒤 자기 사정만 앞세워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리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힘들다고 해서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그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닐까요? 어쨌든 내 탓 아니잖아. 불쌍한 척, 억울한 척 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만 쪽 빼먹는 사람. 자기연민이 지나쳐서 타인을 괴롭히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악성 자기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악성 자기연민과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힘든 건 다 상황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남 탓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부 기인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황, 운,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죠. 적당한 외부 기인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지나치면 악성 자기연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내가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난 피해자니까 라고 말하며 뒤로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애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적당한 자기연민은 스스로를 회복시키지만 타인의 감정을 탈취하는 무기가 되는 순간 바로 악성 자기연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괴롭다면서 왜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뇌가 도파민이라는 달콤한 보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죠. 도파민의 오작동 1단계, 편도체 하이제킹. 사람들은 억울함이나 고통을 느낄 때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되어 버리는데요. 이걸 뇌과학에서는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편도체 하이제킹 상태에서 피해자 연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위로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뇌 속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펑 하고 터져나옵니다. 뇌는 순식간에 학습해버립니다. 불쌍한 척 했더니 관심과 위로도 받고 도파민도 공짜로 터지네. 결국 뇌는 패스트푸드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을 위해 스스로를 계속 불행한 피해자의 위치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 허울뿐인 보상회로가 반복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장악해버리죠. 바로 도파민의 오작동 2단계, 보상심리의 시작입니다. 보상심리가 작동하면 자신의 고통을 일종의 면죄부처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나를 챙겨줘야지.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이해도 못해줘? 급기야 난 피해자니까 너희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라며 당연한 듯 불행을 핑계삼아 주변의 관심과 에너지를 감정적으로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그러진 보상심리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병들어가지만 내 탓은 아니야. 그들 머릿속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혹시 그들이 감정적 갈취에 휘둘려 지쳐가는 나를 발견하진 않으셨나요? 악성 자기연민에 대해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악성 자기연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 그들이 감정적 인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려 애쓸수록 에너지를 빨아먹기 위해 더욱더 불쌍한 척을 할 뿐이니까요. 지금부터 감정적 인질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위로나 동정은 멈추세요. 그들이 불쌍한 척하고 감정에 호소할 때 같이 화내거나 눈물 흘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리액션하는 순간 그들의 뇌는 성공했다 하고 도파민을 보상받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기름을 붓는 꼴이죠. 앞으로는 영혼 없는 톤으로 딱 한마디만 던지세요. 그랬구나. 감정이라는 도파민 먹이가 끊기면 더 이상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대화를 돌리세요. 악성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문제 해결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의 징징거림이 시작되면
감정적 공감이 아닌 현실적 문제를 던져보세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너가 뭘 할 수 있어? 타인에게 떠넘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당황해서 핑계를 대거나 대화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다독이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찾을 때까지 거리를 두세요. 셋째, 내 선을 명확히 지키세요. 우리에겐 타인의 불행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 내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과감하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감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휩쓸리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악성 자기연민인 그들에게 미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울타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그동안 악성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의 불행까지 짊어지느라 많이 힘드셨죠? 남을 위로하느라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는 결국 나를 향한 방임이었을 뿐이니까요. 기억하세요. 그 누구의 감정도 내가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그들의 손을 놓고 나의 행복을 향해 걸어가세요.